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저희 두 사람의 또 가장 큰 공통점이자 영원한 숙제죠. 제가 이제 영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영재교육으로 전공했는데 영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초등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묻는 질문, 우리 아이 영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 상에는 학생들이 뛰어난 재능,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지원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영재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요. 그 몰입을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능과 몰입,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하죠. 저희 많은 부모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성 선생님도 자녀분들을 영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또 이거 영재교육을 전공하는데 비전공자 같은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아이는 영재다. 말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영재 교육이 지금 또 위기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게 이런 뭐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과연 형평성이나 이런 평균을 이런 보통 교육에서 좋냐라는 논란들이 있는데 이 영재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영재성이 이런 특정한 수학, 과학 그리고 그게 단순 고난이도 혹은 뭐 심화 문제 풀기에 약간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선행을 해서 혹은 뭐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영재 뽑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잘 돼서 뭐 명문고를 취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회에 과연 공헌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었느냐라는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쌤,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하면서 본인의 자녀가 영재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거대 담론을 이거는 영재 교육의 위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큰 주제고 저희가 영재라는 거, 영재 교육의 현주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열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발전 많이 이뤄왔죠. 그리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양성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 이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육청만 해도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때는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도 있었고 지역마다 지역 거점형 영재학급도 있었고 또 대학교 산하에 영재 학급이 운영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재들이 운영되면서 한때는 영재 교육의 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그 영재 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창한 주제를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 우리들의 아이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재라는 것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영재는 특별한 아이일까 특수한 아이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는 영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아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인지 부조화나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학생이고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영재발굴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런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성 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재성의 발현 시기라는 게 저는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재라는 말 자체가 근데 조기에 그런 뛰어난 능력을 발현한 아이가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게 천재들이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보인 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영재라는 말 자체에 숨은 그 어감 때문에 아, 영재는 어릴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꼭 생각하지 않고요. 영재성의 발현 시기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 대성 쌤은 지금 영재를 약간 천재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요 영재라는 걸 조금 넓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영재성이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가 뛰어난 게 있으면 사람이 빛이 있으면 약간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아이들이 영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주는 부모의 관심,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제 영역 특수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은 많아요. 왜냐면 영재를 뭐 몇 퍼센트의 학생으로 볼 것인가, 상위 어떤 그 뛰어난 분야에 뭐 0. 몇 퍼센트, 뭐 심지어는 뭐 반에서 10명이 다 영재다 그런, 혹은 또 우리 반 모두가 영재다, 이렇게 영재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데, 근데 영재는 말 그대로 이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시켜주는, 그리고 그것을 그 학생이 가진 강점을 주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끔씩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선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재 교육기관, 특히 사설 교육기관이죠. 보면 저도 이제 과거 영재원에서 대성쌤이랑 강의하다 보면 이제 영재원에서 받는 커리큘럼을 그것조차도 선행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재성 검사를 할 때 보통 창의성 검사는 TTCT, 그리고 교과 영재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문제집을 갖고 와서 다 이론이나 암기 교육으로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진짜 영재라는 걸 넘어서서 영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 그런 사례들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재가 우리나라에서는 꼭 선행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영재라는 이렇게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저도 이제 아까 혜성쌤께서 말씀하신 잠재 능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참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영재원이나 이런 거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명확하게 그 학생의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심화 문제는 내지만 선행 문제는 안 내는 게 이렇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되게 평범한 아이인데 이 쉬는 시간에 이게 어떤 천체에 관련된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약간 과제 집착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영재 교육이 필요한 거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대회도 안내하고, 천체 관측 대회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천체 이런 만원경 같은 건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중학교에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시에서도 이제 큰 상을 받았던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이런 영재 말 그대로 잠재 능력을 잘 보고 발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영재라고 낙인은 아니지만 영재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너 어디 영재야? 단위학교 영재? 에이, 나는 무슨 대학 영재야? 나는 어디 과학고 영재야? 나는 어디 영재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친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영재라는 것은 이제 영재의 판별에 있어서 그 학생을 위해서도 조금은 객관화하고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영재는 다 좋은 말이야, 다 영재라기보다는 정말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교실 속에서 영재성을 키울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거든요. 반면에 너무나 뛰어난 영재성이나
또는 한쪽에 편향된 영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특별한 교육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영재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이루어지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영재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 학생들의 영재성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이 어떤 갖고 있는 좋은 작용보다는 반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종적인 연구나 그 영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추적해 보면 영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본인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대성쌤이 예전에 그 발표하신 게 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제 갖고 있는 학업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 그거 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상당히 다른 고등학생들 거꾸로 더 높은 그런 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었고, 영재 학생들이 그런 완벽주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게 거꾸로 이제 이 행동을 제약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재라고 하는 게 거꾸로 굴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영재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정져 버리면 그 아이들도 거기에 한정되어 버린다라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재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넓게 다양하게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IQ만 봐다가 이제는 다중지능을 보듯이 근데 영재라는 측면을 이제 좀 다양하게 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영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나 그런 압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영재라고 말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사실은 그게 고민이 되고 실제로 영재라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재 학교도 저희가 생겼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이제 모집을 하는 영재 학교가 있는데 정말 거기에 있는 영재라는 학생들은 그 영재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을 충족되지는 못하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라서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영재들과 같이 있으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영재원에서 강의를 했었지만 영재원에 있으면서 참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영재원에 이제 시험에서는 합격하기 위한 이 열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영재원을 막상 다니면서는 굉장히 시니컬해져요. 약간 이제 영재원 수업을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약간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괴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의 속에 이면 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속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제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친구보다 부족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혼돈해서는 안 될 게 우리의 영재라는 것들 상해 영재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상해 영재가 아닌데 영재라고 그 친구를 이제 호명을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이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영재로서의 이제 부모는 내 아이가 영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해 영재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영재 발군단을 이제 좀 보다 보면 바둑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소질을 보였어요. 근데 부모가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바둑을 너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도 이 적정하게 이게 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너무 손을 타면 식물이 죽는 것처럼 영재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부모가 갖는 순간 그건 아이한테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재 학생들이
영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 우리 아이가 영재로서의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정말 고도화된 상위 영재다. 재능이 단순히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재로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면 적어도 영재 판별에 대한 검사를 전문기관에서 받으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어떤 TTCT 같은 창의성 검사나 지능 검사뿐만 아니라 또 거기 가면 이제 영재 상담을 또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차라리 영재인 거를 판별이 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재를 만약에 저희 이제 지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책을 좋아한다 그럼 다양한 단계, 다양한 영역의 책을 구비를 해주고, 또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이다 그럼 피아노나 뭐 이런 자원을 구축하고 또 선생님을 매칭해 주는 건 좋지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거꾸로 영재성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주의를 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재 검사는 사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데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를 좁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맞겠지만 영재라는 건 저는 좀 크게 보고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영재가 판별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상위 영재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가 영재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영재성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학생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허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고도 영재, 상위 영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재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영재입니다. 영재교육기관에 추천서를 써주세요. 근데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좀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영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재는 고도 영재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영재라고 친다라면 상급 교육 과정, 이제 중학생이면 이제 고등학생이겠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선행이나 속진에 의해서 그 원리를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확장과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정말 자신만의 문제풀이로 풀어낸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영재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찾아서 공부한다라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몰입과 그거에 대한 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이거 공부해야 돼. 공부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런 권유가 된다면 그거는 그 친구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효능감입니다. 창의적 효능감.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높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주변에서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지향하는 영재교육은 사실은 조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공통된 교육 과정에서 똑같은 교육 여건 속에서 그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끼워준다는 지금의 이제 교육 철학들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고자 한다, 관심이 있다,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 친구를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 특수한 교육과정은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좀 역할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근데 정리 발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모범생을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썽꾸러기 어떻게 선생님이 누가 더 좋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영재에 있어서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말썽꾸러기였고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정한 규칙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재라는 아이들이 실제로 근데 제가 교직 경력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허용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이 영재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뛰어났던 아이가 흥미를 잃고 평범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런 아이들의 사소한 시도들을 한번 약간 기다려주고 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근데 우리 아이가 영재다라고 한다면 특히 어린 나이에 영재라고 그러면 영재성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영재성 검사는 보통 영재원이 있는 대학교, 이제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겠지만 이제 인천대가 그런 경우거든요. 인천대학교에 가면 영재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고 영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요.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오해나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시고 사설 기관에 가시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공의 영재 교육을 수행하는 어떤 센터에 가셔서 영재 진단을 받고 그 영재에서 영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사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릴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